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 소식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매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오늘 나오는 뉴스 중에 메가하우스 상품들은 오늘 발매 상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1월 하순 발매 상품이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토스의 장기령입니다. 가격은 16,000엔, 스케일은 7분의 1 스케일의 26cm 사이즈로 나옵니다. 중국의 인기 소설 도묘필기의 주인공 장기령이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로 나왔습니다. 애거미 흑금고도의 조형은 물론이고 이 셔츠 너머로 육체미가 느껴지는 섬세한 의상 제작, 그리고 벨트, 가방, 부츠까지 충실하게 전해지는 채색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령에 흐르는 피, 왼쪽 어깨에 새겨진 기린을 실체화시켜서 다이나믹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밸런스가 실현된 궁극의 퀄리티의 상품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같은 제목의 드라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름 중국 쪽에서 인기가 있는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일단 셔츠 위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 근육질 몸매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신경을 쓴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소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검의 이 심플하지만 디테일을 살린 조형이라든지 요 바지 쪽에 이러한 소품 퀄리티도 상당히 신경 써서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같이 있는 기린이라든지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를 조형했다라기보다는 이 연기처럼 보이는 이러한 형상을 조형으로 했다 보니까 좀 더 신비한 느낌을 살린 조형으로서 더 잘 어울리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다음은 메가하우스에서 나오는 건담 밀리터리 제너레이션 기동전사 건담 지온 공국군 일반 병사 1번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3,98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라고 합니다. 기동전사 건담에서 군인의 초점을 맞춘 가동 피규어 시리즈인 GMG 상품입니다. 일단은 상품 포인트로서는 전신 가동에 의해 여러가지 포징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번에 상품으로 나왔던 일반 병사 1번에는 옵션 파츠로서 제식 스나이퍼 라이플이나 야영을 연상시키는 위장그물 등의 옵션 파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옵션 파츠들을 사용해서 밀리터리 관점에서 병사의 일상과 전투 장면까지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속되어 있는 옵션 파츠는 별매의 다른 상품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모을수록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옵션 파츠 외에도 보너스 파츠들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뒤에 흡수할 이 3종 상품들을 모두 구입하면 대형 기관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츠들 합치면 이렇게 대형 기관포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반 병사를 타겟으로 나온 상품으로서 단일 상품으로 끝이 아닌 시리즈 확장성까지 고려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파츠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리즈로 쭉 구매를 하면은 극중에서 잠시 지나가던 혹은 오리지널의 이 병사들의 전장 모습을 재현하는 데 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옵션 파츠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시리즈로 다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다음은 시리즈를 이어서 메가하우스 건담 밀리터리 제너레이션 기동전사 건담 지온 공국군 일반병사 두 번째 2번 상품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3,980엔 동일하고요. 사이즈도 약 10cm입니다. 옵션 설명에 대한 것들은 앞서 1번 설명에랑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요번에 1번 병사 2번에는 옵션 파츠로서 제식 샷건이랑 랜드무버가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멘트로서 그 형상에서 수많은 전장을 쌓아낸 이 고참 병사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라고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병사 기준으로서 이 메인이 되는 병사의 연령대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수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있는 캐릭터 피규어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옵션 파츠도 다소 다르게 구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이렇게 번호가 달라짐에 따라 구성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시리즈를 모아가지고 다양하게 조합 짤 수 있는 옵션 상품 구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메가하우스 건담 밀리터리 제너레이션 기동전사 건담 지온 공국군 일반 병사 3번입니다. 가격 3,980엔, 세금 별도 동일하고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일반 병사 3번에는 이제 소대에서 빠뜨릴 수 없는 통신병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파츠로서 이 통신 설비들, 이 장비들을 또 추가적으로 부속들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옵션 파츠 중에는 이제 삼각대가 들어가 있는 이 쌍안경 파츠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사실상 겹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가우스에서 나오는 건담 걸스 제너레이션 시리즈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의 풀2 노멀 슈트 버전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3,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21cm입니다. 2021년 방영 35주년을 맞이하는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에서 이 네오지온군의 강화인간 풀2가 이 GGG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전용 컬러의 이 노멀 슈트를 착용한 모습으로 제품화가 되었고요. 애용하고 있는 헤드기어를 오른손에 들고 무중력 공간을 부유하는 이 장면을 늠름한 표정으로 제품화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품에는 GGG 최초의 입체적인 이펙트 베이스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 유타입 모음과 이 탑승기가 발하는 기운을 클리어 파츠로서 재현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 연출에 사용되어 있는 베이스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풀2가 탑승했던 이 모빌슈트, 사이코 건담 마크2, 큐브레이 마크2, 퀸만사 요 세 기체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게끔 조형을 짜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 문구에는 메가우스가 2019년에 실시한 GGG 시리즈 상품화 희망 앙케이트에서 여성 캐릭터 부분 인기 1위, 종합 5위의 인기 캐릭터였다라고 소개가 들어가 있네요. GGG 시리즈 조형미는 꾸준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풀2 역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잡힌 조형미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베이스를 평범한 형태가 아닌 캐릭터의 포인트를 살려서 이 모빌 슈트의 이미지를 활용한 형태의 베이스라는 점도 상당히 의외네요. 또 여기서 이제 또 풀2 같은 경우에는 제품화 사례도 많지 않았던 만큼 팬층에게는 소중한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메가우스 GGG 시리즈 건담 걸스 제너레이션 시리즈의 건담 GL 레콘기스타 아이다 수르간 긴머리 버전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8,800엔,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건담 걸스 제너레이션 아이다 수르간을 새롭게 단장해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머리를 묶은 2016년 판에서 새롭게 머리를 내린 스타일로 리뉴얼했다고 합니다. 사이즈 16cm의 바디는 디테일이나 채색에 신경쓴 조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크게 풀어헤친 슈트는 그녀의 말괄량이 성격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제품 자체는 이전에 발매했던 상품을 리뉴얼해서 등장한 상품입니다. 다른 언급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전에 아이다스루간 피규어를 구하려고 했으나 못했던 경우라든지 혹은 이전 상품도 구매를 했지만 이 머리 푼 모습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메가우스 데스크탑 아미 시리즈 공각기동대 SAC2045 쿠사나기 모토코 앤 타치코마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5,980엔, 제품 사이즈는 약 8cm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각기동대 SAC2045에서 쿠사나기 모토코가 8cm 사이즈로 귀엽게 데포름에 되어서 등장합니다. 시리즈 최대 볼륨으로 재현된 이 타치코마에 주행 모드로의 변형 기믹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데스크탑 아미 오리지널 기믹으로서 타치코마 암슈트 모드가 재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각 부에 하드 포인트를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를 사용해서 오리지널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고요. 데스크탑 아미 시리즈 공통 하드 포인트로 인해 기존 시리즈와의 호환성도 완벽하다고 합니다. 데스크탑 아미 콜라보 상품으로서 이 소체 외에 이 타치코마의 굉장한 볼륨감이 눈에 띄는 상품이죠. 더욱이 타치코마를 슈트로서 탑승하는 형태로도 활용 가능한 오리지널 기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데스크탑 아미 시리즈 특유의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전 상품들에서 느꼈던 고정성들이 이번 상품에서는 어떨런지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가게 되네요. 다음은 메가우스 갈스 시리즈 귀멸의 칼날의 코초우 시노부입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가 15,18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9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코초우 시노부 피규어입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이미지로 조형을 했다고 합니다. 날개짓 하는 것과 같은 실루엣의 겉옷은 무늬와 색감을 정중하고 미려하게 재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독특한 모양의 일륜도와 칼집 역시 세심하게 제작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에서는 이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겉옷의 형태와 이 캐릭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포징을
가장 딱 잡아서 상품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기준 작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피규어화하기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작화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상이나 일륜도 등에서의 캐릭터 표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서 마음에 드네요. 공식 이미지상에서는 보시다시피 베이스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의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메가하우스 가일즈 시리즈 닥터스톤의 코아쿠입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가 12,98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닥터스톤의 코아쿠가 피규어로 나왔습니다. 마을 제1의 힘을 자랑하는 코아쿠의 고개스러운 움직임을 포즈로서 조형을 했다라고 하네요. 포니테일로 묶은 아름다운 금발과 시력 11.0이라고 하는 이 파란 눈동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방패와 의상의 세부까지 나름 치밀하게 재현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포인트를 살려서 재현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옵션 파츠가 또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스이카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2기 방영에 맞춰서 등장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포징의 경우 이제 정글에서 종횡무진 다니던 모습을 고려해서 나름 역동성 있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잡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포징 특성상 각도 영향을 좀 많이 탈 것 같네요. 각도에 따라서는 되게 보기가 민망하거나 애매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제품에서 거의 가이드 잡아주는 디폴트스러운 이 각도에서 보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 조형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조형 자체는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봐도 재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까 소개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구성품 중에서 스이카 요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좀 의외였습니다. 별도 다르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쪽에 옵션으로 넣어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외네요. 다음은 메가하우스에서 나오는 비스타즈의 루이입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가 145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비스타즈의 루이가 피규어로 등장했는데요. 우주생 특유의 진지한 표정과 짐승의 털을 섬세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사슴의 매끄럽고 가는 라인을 그리면서도 마디마디의 근육을 정성스럽게 조형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원작자의 감수 아래 원작팩, 애니메이션 팬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작품의 세계관에 최대한 입체화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성 스윙키 스태츄 피규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간만에 보는 듯합니다. 색감이나 표현 면에서는 예상외로 상당히 공들였다라는 인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의상이나 사슴뿔 등 포인트가 잘 살아있기는 한데 제품에서 이 작품의 세계관을 최대한 입체화했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베이스로서 그냥 의자만 딱 보여있는지라 다소 심심해 보이지 않나 싶은 구성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메가하우스 룩업 피규어 귀멸의 칼날 코초 시노부입니다. 가격은 세금 별도 2,98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당신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귀여운 모습이 특징인 새로운 피규어 시리즈죠. 이 올려봄 그리고 착석 자세로 책상 위 등에 장식하면 일반 피규어에 비해 눈이 마주치기 쉽게 되어 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목은 가동이 가능하고요. 전체 높이 약 11cm로 볼륨감도 충실하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데포름의 피규어로서 둥글둥글하고 똘망똘망한 표정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소개 그대로 책상에 놔두면 나를 지켜봐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캐릭터나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조형 자체가 상당히 귀여운 형태로 나와 있는지라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제품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메가하우스 룩업 피규어 귀멸의 칼날의 토미오카 기유입니다. 가격은 2,980엔, 세금 별도고요.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기 시리즈 귀멸의 칼날의 토미오카 기유가 룩업 피규어로 나왔습니다. 제품 사양은 앞서 살펴봤던 코초 시노부와 동일한 상품이고요. 이쪽 역시 데포르메와 이 동글동글해진 조형상 귀여운 느낌으로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캐릭터가 그렇게 귀염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뚱해 보이는 표정으로 있기는 하지만 같은 라인업이고 포지션도 동일하다 보니까 같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시리즈를 모아서 전시해 놓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쫙 해서 나를 쳐다보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발매된 상품 중에서는
메가하우스 건담 걸즈 제네레이션 시리즈 기동전사 건담 더블제타의 풀2 노말 슈트 버전, 이 상품이 가장 임팩트가 강하네요. 아무래도 인기도에 비하면 상품화를 보기 어려웠던 캐릭터이면서도 이번 피규어화에서는 베이스를 비롯하여 상당히 신경쓴 포인트가 많이 보이는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 GGG 라인업의 품질도 여태까지 보면 대체로 좋았기 때문에 팬층에서는 더할 나위 없을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된 상품 중에서 어느 제품이 가장 마음에 끌리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발매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